자, 책 폈죠? 자, 진행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행렬의 뜻에 대해서 배웠었고, 뭐 가로, 행, 세로, 열, 이거 꼭 기억하자고 했었고, 그거의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행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행렬이 뭔지를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산을 이제 할 거예요. 크게 연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덧셈, 뺄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이 있어요, 곱셈. 나눗셈은 없습니다. 나눗셈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나눗셈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덧셈 뺄셈 졸라 쉽다. 일단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같은 꼴인 행렬이어야 돼요. 자, 우리 그때 서로 같은 행렬이랑 서로 같은 꼴 행렬 둘이 차이 있다고 했었죠? 꼴은 뭐만 같으면 되는 거야? 네, 몇 곱하기 몇 꼴인지만, 네, 그것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긴 예시로 돼 있는 게 2 곱하기 2로 돼 있죠? 가로 몇 개예요? 세로 몇 개야? 두 개죠? 네,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이고, 자, 그거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를 할 때는 되게 쉬워. 같은 성분끼리 있죠? 같은 행렬에 있는 성분들, 걔네끼리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걔네끼리 빼면 되는 거예요. 설명 끝. 이렇게 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야,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거.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있죠? 얘네들이 더해보래요, 문제가. 그럼 마이너스 2랑 누구랑 더하라고요? 4랑 더해서 뭐냐? 2라고 하고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해서 2라고 하고 5랑 2라고 해서 7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해서 0 하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덧셈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성질을 좀 얘기를 하자면요. 너네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가 어때요? 예를 들어서 같죠?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A 더하기 B를 하든 B 더하기 A를 하든 결과가 같습니다. 그리고 결합 법칙, 괄호 옮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A랑 B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랑 하든 B랑 C랑 먼저 계산하고 A랑 먼저 그 다음에 하든 네,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새로운 친구 하나를 배울 건데 이것도 되게 쉬운 친구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느낌 뭐예요? 0 같죠? 0이에요. 그 0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꼴의 행렬들이 나와 있는데 모든 성분이 다 몇으로 돼 있어 지금? 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서의 0을 행렬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0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0행렬 맞다. 0행렬은 그리고 5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너네 2랑 0이랑 더하면 2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A랑 0행렬이라 하면 A 행렬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빼도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애들끼리 빼면 당연히 0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신 0행렬이 나온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지. 됐죠? 여기까지? 여기도 참고 써있죠. 실수 덧셈 뺄셈에서 똑같은 거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실수 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너네 배가 뭐냐? 배? 곱하는 거죠? 실수 배가 뭐야? 실수를 곱한다 이 소리겠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K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KA라고 쓰고 그러니까 A는 행렬인 거고 K는 행렬 아니야? K는 실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야. 그럼 그때 A 앞에 K라는 걸 곱하게 되면은 각 성분에 다 K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K 곱했을 때 하나에만 곱해주는 게 아니야. 모든 성분에 K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지? 그럼 반대로 뭐도 할 수 있냐면 모든 성분에 K가 들어있지. 그럼 K를 묶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3A면은 모든 성분에 몇 곱하라는 거야? 3 곱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A라 돼 있으면 모든 성분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고요. 그래서 이제 너네 실수의 성질도 그러니까 막 특이하게 막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너네 원래 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KLA라고 돼 있지. KL 둘 다 실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K랑 L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행렬에 곱하든 아니면은 A랑 실수랑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K를 곱하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즉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또한 괄호 2번 같은 경우 K 플러스 L 곱하기 A라고 돼 있지. 네, 우리 이거 분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분배도 괜찮고 행렬을 더했어. 이거 둘 다 행렬인 거야 이제. 거기 앞에 K로 곱해져 있지. 그럼 각각 분배해가지고 쓰면 된다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끝났어요. 요거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랑 흡수하냐면 너네 그 1단원 있지 1단원. 4항씩 더 생각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두 행렬 A, B가 나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요거 계산하라고 돼 있지. 그럼 너네 1단원에서 할 때 이거를 막 다 대입해가지고 일일이 대입해서 계산했어요? 아니죠. 이걸 먼저 간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입을 했죠.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해보자고 이제. 그럼 3분배를 하겠지. 3분배를 하게 되면 6A 더하기 3B 여기까지 적히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그대로 분배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도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계산했을 때 4A 더하기 5B까지 나오겠죠. 자, 그럼 4A 더하기 5B니까 일로 올게요 다시. 그럼 우리는 4A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 4를 곱해줘야겠지. 그게 우리 실수배야. 이게 바로 실수배. 그랬을 때는 하나에만 4 곱해라고 했나요? 모든 성분에 4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4A는 4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냥 보면 돼.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라. 8, 4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5B예요. 5B. 그럼 저기 모든 성분에 5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25 마이너스 5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이제 행렬끼리 더하는 거죠. 그럴 때는 각 성분끼리 그러니까 대응되는 거 똑같은 것끼리 더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4랑 20이랑 더해서 24. 자, 그거를 순차적으로 계속 가면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렵니? 아니죠. 그래서 기말 때 행렬 틀리면 진짜 피눈물 나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행렬. 물론 어려운 거 한 문제 정도는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다른 단원들에 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행렬 중에서도 어려운 거인 거지 전체 단원하고 비교하면 째발이도 안 돼요. 되게 쉽습니다. 자, 걸어해 볼게요. 자, A랑 B 나와 있어요. 이거를 만족한대. 21. 그 상태에서 뭐 구하랬냐면 행렬 X 구하래요. 그럼 너네 A, B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대입해가지고 X 구하나? 아니지. 20을 먼저 정리해서 X는으로 표현을 하죠 먼저. 그치? 네, 그럼 하면 돼요 그냥. 그럼 바로 하자. 자, 그러면 3x-a는 x 더하기 4a 빼기 2b까지가 되겠지. 네. 자, 그럼 x로 정리하자. 넘기면 2x고 5a 마이너스 2b 여기까지 되겠죠. 에이, 분수 나온다. 당연히 분수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5a 마이너스 b. 그래도 다 여기 2로 약분하라고. 다 2의 배수로 적혀있네요. 여기 보니까. 자, 그럼 2분의 5를 이제 곱해줍시다. 그럼 여기 다 2분의 5 곱해주는 거지? 암산해봐. 첫 번째부터 마이너스 15. 여기는 마이너스 5. 다음은 5. 다음은 오케이, 빨라요. 좋아요. 자, 그리고 빼기 b잖아. 저기 빼기 b라 돼 있죠? 예, 그럼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저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9, 1, 마5,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계산해주면은 마6, 마4, 0, 12 이렇게까지가 됩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래도 어려운 거 하나쯤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야, 너네 이거 가지고 A랑 B 구하래. 너네 그냥 평소 계산한다 생각해. 너네 이렇게씩 나와 있으면 둘이 뭐 해서 A, B 구하니? 네. 똑같이 통해 이 소리인 거죠. 자, 그럼
식을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 그럼 두 식 뭐 하면 되겠어? 빼버려. 이렇게 너네 하듯이. 그러면 2a는 빼기니까 이제 조심. 첫 번째 1행 1열부터 잘 불러볼까요? 0, 4, 4, 0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연습 다 해버려. 연습 다 해버려.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0, 2, 2,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를 구했어. 그럼 b 구할 때 너네 연립할 때 어떻게 해? 대입해서 풀죠.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바보죠?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쉽겠지? 그럼 대입해서 이항시키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보자고요. 그럼 b 는으로 바로 간다잉? 그럼 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지. 그러면 a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1 마이 1 계산해주면 불러보자. 1 마사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a, b를 구해주면 됩니다. 너네 원래 하던 거. 그러니까 이 행렬이란 걸 그럼 굳이 이게 왜 하냐면 되게 이제 그 너네가 평소에 하던 계산들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게 다 함수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 함수. 뭐 이제 너네가 지금 평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막 3차원 대학교 가면은 n차원 이런 걸 막 배우거든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n차원이면 뭐야? 미지수가 미친 듯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너네가 다뤄야 된단 말이야. 아 문과 제외. 문과 가는 친구도 제외. 이거 가는 애들은 n차원 이런 걸 다루게 돼 있어요. 쫄지 말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너네가 계속 이제 연립방정식이라 해가지고 식을 n개를 써놓고 막 하게 되면은 너무 계산이 힘들겠지. 그거를 쉽게 해주는 게 행렬이에요. 이 행렬이라는 게 지금 너네가 아마 1학년 때 배운 걸로는 정말 쬐끔 배운 거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 복잡한 차원의 이제 수학 계산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행렬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렬이 결국 의도하는 게 뭐냐면 너네 기존에 하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네 기존에 하던 거를 똑같이 이제 하면 된다. 근데 이걸 통해서 복잡한 차원의 수학 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다. 라는 것만 딱 겉핥기로 배우고 들어가는 거야. 경작가 하면 안 하죠. 행렬 하니? 한대요? 저 뗐어요? 경작 하지 마. 아니 경작 좋은 학원. 1번 봅시다. 경제 경영 빼고는 다 수학 안 하지?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지. 열심히 해. 수학을 잘해야 창의적인 생각이 될 거야. 아마도. 넘어가잉? 자, A 나와 있어요. B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얘 꼴로 나타내. 그러니까 이거죠. A라는 행렬에 X라는 실수를 곱하고 B라는 행렬에 Y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연산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 새끼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XA는 저다 X만 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0, X, X, 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Y를 해주면 마이너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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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게 지금 얘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1, 3, 3, 1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치? 얘를 이걸로 표현했으니까 그럼 우리 역으로 뭐 한 거야? 얘를 만든 거죠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 약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얘랑 더해서 이 친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행 1열만 보면은 0, 마이너스 y가 1이어야 되는 거지. y 몇이네? 그렇지. 너무 쉽잖아. 굳이 변태같이 이거 가지고 할까? 이걸 하는 게 더 쉽잖아. 당연히 효율적으로 해야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네. 그럼 뭐야? x랑 y랑 더했더니 3 나와야 되는 거지. 아 근데 y를 알죠? 마이너스 1이라고. 아 그럼 x 몇이면 되겠네요? 4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다? 4a 마이너스 b. 요게 답이었던 거죠. xy 구하랬나? xy 구하라고 했네요. 약 파는 거 아니잖아. 진짜 쉽잖아. 어려워요? 아니죠? 시험 때 틀리면 안 돼요. 그럼 행렬 첫 번째 단원이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지만 너네가 막상 연습 문제 풀잖아요. 아직 많이 어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막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처음인 거거든. 이 행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건 있다잉. 성실하게 개념 배운 거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해와야 돼요. 맞죠? 막 풀지 말고.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자, 그럼 덧셈 뺄셈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너네가 할 때 처음에 진입장벽이 살짝 있어. 왜냐면 이제 곱셈이란 걸 할 건데 이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계산을. 그래가지고 그게 익숙해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이 행렬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행렬이 처음이다 보니까 막상 배우면 어렵게 느껴지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정말 별거 아니야. 지금까지 해본 거 알겠지만.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는 조금 뭐야 이 새끼 구라치는데 좀 어려운데?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방법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도시예요. 고생. 자, 해봅시다. 왜냐면 얘는 이유보다는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이유보다는 암기를 해야 돼. 자, 곱셈을 이제 할 건데, 자, 곱셈을 하려면 일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 자, 체크할 준비하시고요. 두 행렬 A, B에 대해서요. 자, 조건이 이겁니다. 행렬 A의 모의 개수랑 열의 개수랑 그러니까 행열 중에서 열 개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렬 B의 모의 개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곱하기를 하고 싶어. 자, A, B 이렇게 곱하기를 하고 싶어. 참고로 A 곱하기 B라고 쓰진 않습니다. 그냥 곱하기 생략해서 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A, B 둘 다 행렬이야. 실수배 아니야, 아까처럼. 그럼 이거를 계산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상황이 있어. 일단 이거부터 1차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언제냐면 A가 이거 적혀 있을걸? 여기 있다. 이거 가져가. 또 너네 이상하게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고 갈게. 이 행렬 A가 M 곱하기 K 행렬이야. 그러니까 행이 M개, 열이 K개인 거예요. 그럼 얘 열의 개수는 K개죠. 그거랑 행렬 B를 보면은 K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죠. 행의 개수가 K고 열의 개수가 N개예요. 그럼 다시 행렬 A의 열의 개수,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근데 그렇게 텍스트 외우지 마시고요. 너네가 이제 행렬 이렇게 만약에 뭔가 문자가 있으면 이렇게 괄호칭이 있으면 몇 곱하기 몇인지는 저번 시간에 다 연습했지. 그럼 그걸 이렇게 써놔. 막 열 개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뒤에 있는 거랑 여기 앞에 있는 게 같으면 돼요. 요게 같아졌어? 그럼 이때 곱하기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곱하기 3행렬이 있고요. 3 곱하기 4행렬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두 행렬을 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3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4 곱하기 3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 같아요, 달라요? 계산 안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라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랬지 이제.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여기가 같았을 때 결과가 이 앞에 뒤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2 곱하기 4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을 합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합쳐서 2 곱하기 4행렬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M 곱하기 K
n 곱하기 k, k 곱하기 n이라고 돼 있으면 k, k 같으니까 n 곱하기 n 행렬이 나온다. 이게 곱셈을 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쓸게 있어. 써.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1 곱하기 2. 자, 가로 몇 개니? 가로 2개. 가로 1개죠. 세로 몇 개야?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2인 거죠. 그리고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지. 그럼 이 둘을 곱할 수 있니?를 물어봤어. 그럼 여기 2랑 여기 2가 같지? 곱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야? 1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B는 1 곱하기 2 행렬로 정의돼. 근데 BA는 뭐래? 정의되지 않는데. B가 현재 앞에 있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B가 앞에 있지. 그럼 B가 2 곱하기 2죠. 그럼 A는 1 곱하기 2였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AB라는 건 할 수 있지만 BA라는 거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가 같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지 왜? 괜찮아요?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뭐 신기하죠? A, B는 계산할 수 있대요. BA는 계산할 수 없대요. 이게 너네가 평소 하던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너네 평소 계산은 어때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어때요? 계산할 수 있지. 그리고 같다는 것도 알지. 근데 행렬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행렬은 물론 A, B, BA 둘 다 정의할 수도 있을 때도 있어. 당연히. 예를 들어서 A랑 B가 둘 다 2 곱하기 2래. 그럼 A, B도 할 수 있고 B, A도 할 수 있겠지. 이러면 돼. 근데 항상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즉 A, B랑 B, A는 다를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곱셈을 하기 위한 조건을 배운 거야. 곱셈을 했어 안 했어요? 우리 현재? 안 했어. 곱셈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배운 거잖아. 환경만. 그럼 이제 뭐예요? 곱셈을 어떻게 하는데? 이래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잘 따라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처음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처음 하는 거야. 그리고 어색하다. 자, 일단 보자.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2 행렬을 곱하고 싶대. 그럼 우린 조건을 먼저 따져보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결과도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알 수 있겠지 이제.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와야 될까? 1 곱하기 1 행렬이 나와야겠지. 즉 그러니까 여기에 1 곱하기 2 이거랑 2 곱하기 1 이렇게를 곱했어. 그럼 이 결과는 1 곱하기 1 이렇게 성분이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보면은 A, B랑 X, Y라고 돼 있고 요게 지금 1 곱하기 1 행렬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성분이. 근데 AX 더하기 BY라고 돼 있지. 아, 이거를 이제 암기해야 돼. 자, 이제 암기하는 방법 알려줄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지금 잘 보면 봐봐. 봐봐. 여기 봐봐. M 곱하기 K고 K 곱하기 N이라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왔죠. 그럼 저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이 앞에 있는 행렬에 행을 졌다 쓰는 거고 뒤에 있는 행렬에 열을 졌다 쓰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행을 졌다 쓰고 여기 있는 열을 졌다 쓴 거지. 그래서 M 곱하기 N이 나온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것에 행이랑 오른쪽에 있는 열을 곱해주면 돼. 근데 어떻게 곱해주면 되냐면 A는 그러니까 A가 앞에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열에서 위에 써져 있는 거.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교든 어디든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짝인 거야. 한 짝인 거야. 뒤에 가면은 뭔 말인지 나 이해돼. 그러니까 얘랑 곱하는 거로써 앞에 있는 것끼리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보자 이제. 자, 보면은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2를 곱하고 싶대요. 그럼 둘이 곱하면 몇 곱하기 몇이겠어요? 1 곱하기 2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쓰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곱했으면은 1 곱하기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1행 1열이지 성분이. 여긴 1행 2열이지 성분이.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구할 때는 앞에 있는 게 행이고 뒤에 있는 거에 열만 보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거에 행, 뒤에 있는 거에 열만 보면 되는 거야. 1행 1열이지. 그럼 앞에 1행이랑 뒤에 1열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1행 1열. 앞에 있는 거에 1행, 뒤에 있는 거에 1열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얘를 구하고 싶으면. 1행 1열. 그럼 곱할 때 A랑 X랑 B랑 Z랑 해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를 몇 행 몇 열이에요? 1행 2열이지. 그럼 앞에 1행이랑 뒤에 있는 2열이랑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A, Y, B, W 나오겠지? 그래서 저렇게. 쓴 말 되니?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번엔 2 곱하기 1이랑 1 곱하기 2를 곱했을 때 2 곱하기 2행열이 나오겠죠. 일단 이거는 이제 문제 없죠? 그럼 다시 2행 2열이 나왔어. 결과가. 그럼 얘가 몇 행 몇 열이라고? 1행 1열.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1행과 뒤에 1열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하나씩밖에 없죠. 그러니까 AX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행 2열이지. 그 앞에 1행이랑 뒤에 2열이랑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Y. 그럼 여기는 2행 1열이지. 그 앞에 몇 행이랑 2행이랑 뒤에 1열이랑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BX. 마지막으로 여긴 2행 2열이니까 앞에 2행과 뒤에 2열을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요. 됐으면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곱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하면 2층, 얘랑 하면 2층, 얘랑 하면 2층, 얘랑 하면 2층. 자, 이해됐니? 자, 여기도 와보자. 계속 연습하는 거야.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을 곱했으니까 몇 곱하기 몇 나오겠어요? 2 곱하기 1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2 곱하기 1이니까 행이 가로가 2개, 세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가 1행 1열인 거지? 1행 1열이니까 앞에 1행, 뒤에 1열 곱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 그 다음 여기가 2행 1열이죠? 그럼 여기 2행이랑 여기 1열이랑 곱해서 쓰면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연습을 하기 전에 얘까지 얘기하겠군요. 이게 이제 곱하기고 이따 실전으로 계속 연습해볼게요, 쌤이랑. 자, 이제 행렬의 뭐래요? 마지막 내용. 거듭제곱이 이래요. 너네 거듭제곱 아시죠? 행렬도 똑같이 된다. A 제곱이면 A 제곱. A를 두 번 곱하면 A 제곱. A 제곱에 A를 곱하면 A 세제곱. A 세제곱에 A 하면 A 제곱. 이렇게 거듭제곱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 제곱을 구하라는 것은 뭐다? 얘를 두 번 곱해라. 이 소리인 거지. 이따 연습을 또 해봅시다. 맞다. 왜 자꾸 빼먹어. 중요한 말. 행렬의 거듭제곱은 어디서만 성립한대요? 정사각행렬에서만 성립한대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되게 간단해요.
A가 M 곱하기 M 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럼 A 제곱을 하려면요. A랑 A를 곱해야 되죠. 그치? 근데 얘가 M 곱하기 N이고 M 곱하기 N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곱하기를 지금 해야 돼. 그러면 조건이 있었지. 얘네 둘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아, 그럼 M하고 N하고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지. 아, 그러니까 뭐야? M 곱하기 M 행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행하고 열의 개수가 같으면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행렬의 거듭제곱은 정사각형 행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잘 넘어가세요. 곱하기 하는 것만. 나중에 이거 너네 연습하면요. 처음에는 막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에서 몇 곱하기 몇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조금 숙달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하면.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뒤집니다, 나한테. 나오시죠. 자,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다. A랑 A 플러스 B랑 곱하래죠, 행렬. 자, 그럼 일단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해봐야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A를 일단 먼저 쓸게요. 5, 마3, 2, 마4겠죠? 그리고 A 플러스 B니까 이제 둘이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7, 마4, 3, 마1 여기까지 나오겠네. 자, 그럼 곱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봐야겠지? 그럼 얘가 몇 곱하기 몇이죠? 왼쪽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도? 아, 그럼 결론이 2 곱하기 2가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자, 여기 쌤 가르치고 있는 곳 몇 행 몇 열? 1행 1열이지. 그럼 뭐야? 앞에 몇 행이랑? 1행이랑 뒤에 1열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너네도 이거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선 그리면서 하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선 그릴 때 이러면 안 된다. 이 마이너스가 지워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서 실수 나온다. 무조건 숫자 밑에다가 밑줄 쳐잉. 잠깐 보자. 그 앞에 꺾기리 뒤에 꺾기리였죠. 요렇게 하면 15 35 그 다음에 빼기 9죠. 35 빼기 9니까 26 이렇게 되겠지. 다음 여기는 1행 2열이죠. 그 앞에 1행이랑 뒤에 2열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1행 뒤에 2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3 되겠죠? 예, 그럼 마이너스 17. 자, 그 다음 여기는 2행 1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행 1열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2행 1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4 마이너스 12지. 그럼 2가 나오겠네요. 됐고, 네, 마지막은 2행 2열이니까 2행 2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막상 이제 처음에는 뭐야 이랬다가 슬슬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런 거 안 쓰고 해요. 그냥 머릿속에 감산해버려요.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쓰면서 안 돼. 그리고 얘는 이걸 0 쓰면 절대 안 된다. 0 아니야. 이게 아직은 얘기를 안 했는데 행렬이 곱셈할 때 있죠. 교환법칙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환법칙이라는 게 2 곱하기 3을 하든 3 곱하기 2를 하든 같은 거잖아. 근데 행렬에서는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를 할 수가 없어요. A, B랑 B가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게 아까 A, B는 정의가 됐고 B, A는 정의가 안 됐었지. 그것처럼 A, B랑 B가 결과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물론 같을 때도 있긴 있어.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AB 빼기 B 아싸 신난다 0 안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게 다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시고 계산해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나중 된다고 빨라지진 않아요. 또 귀찮아요. 나중에는 계산은 느린데 감정만 쌓여요. 아씨 귀찮아.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똑바로 계산해야 됩니다. 처음이라고 급하다고 막 하잖아요. 안 돼요. 나중에 아예 안 잡힙니다. 틀이. 난 틀이 잡혀서 난 안 할 거야. 대신 서비스로 이거 할게. 다시 이거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왔대요. 근데 둘 다 몇 곱하기 몇이죠? 그럼 결론도 2 곱하기 2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머릿속에 살 수 있다는 거지. 요 정도는. 자, 그럼 일단 해봅시다. 자, 그럼 뭐야? 여기는 1행 1열이지. 1행 1열. 야, 이거 문자 있어 없어? 없지. 바보같이 왜 계산해? 이건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뭐하러 해요? 우린 문자 구하는 사람들인데. 그치? 자, 그럼 여기를 봐야겠지. 2행 아니 자꾸 내가 한다. 이거 몇 행이냐? 1행 2열. 안 나눴네. 1행 2열이죠. 1행 2열이니까 앞에 1행 뒤에 2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해주면 0이고 1이죠? b 플러스 5가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b가 몇인 거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여기 10 2행 1열이죠? 그럼 2행 1열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곱해주면은 2a 그 다음에 12겠지. 그게 10 나와야 되지. 막 이양하지 마시고 요게 마이너스 2여야지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몇이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치? 다음 갑시다. 다 왔어 이제. 마지막은 2행 2열이죠. 그럼 2행 2열이니까 아 대가리 아파. 자, 여기 해주면 0 여기는 마3 그럼 마이너스 3이 3 빼기 C여야겠지. 그러면 C가 6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다 구했습니다. 또 막상 곱하기 하니까 또 별거 아니지 또 하면. 답 쓰지 마 이제. 복수 빨리 다시 풀어. 빨리 넘어가야지. 자, 아우 힘들어. 자, 거듭 제곱. 다음 끝인가? 또 있네. A. 자, A를 알려줬어요. A 몇 번 곱하래요? 아, 이거 너네 복소수랑 똑같아요. 진짜 생짜로 16번 하겠어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니. 반복이라든지, 아니, 반복일 수도 있고 규칙이 발생하겠죠. 반복은 아니에요. 네, 반복은 이제 복소수에서만 그런 거고, 이제 애초에 이렇게 많이 거듭 제곱을 할 때는 그 반복이라는 것도 사실상 규칙의 일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규칙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을 것이니 규칙을 신경 쓰면서 노가다 띄워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몇 곱하기 몇이고? 아까 잠깐 복습? 우리 거듭 제곱이라는 걸 하려면 애초에 그 대상자가 정사각행렬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정사각행렬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A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1, 0, 2, 1을 몇 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너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띡띡 1, 띡띡 0, 띡띡 4, 띡띡 1 이런 스피드로 하셔야 돼요. 이런 스피드로. 금방 해요. 근데 쌤 어땠어요? 이렇게 선 그으면서 했죠. 그러니까 숙달될 때도 저렇게 선 그으면서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막 선 안 그리는 것까지 해버리면요 정말로 계산 실수 엄청 생깁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곱하는 게 우리가 평소 하던 거랑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알지?
자 그럼 A 제곱을 구했어. 규칙이 바로 보이지. 101. 101은 어때? 똑같아.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돼 있지. 둘 중 하나죠. 2를 더했든가 2를 곱했든가지. 확신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한 번 더 해봐야겠지 당연히. 그럼 A 세제곱을 해보자. 뭐 부러질 줄 알았는데? 아닌가? 자 A 세제곱을 해보자. 그럼 A 세제곱은 진짜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 곱해놨지? 두 번 곱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얘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해보자. 이렇게 암산해봐 이제. 천천히 틀려도 돼. 1이죠? 다음 이렇게 천천히 0 이렇게 6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1이죠? 규칙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처음이 2였죠? 2행 1열 얘기하는 거야. 2행 1연 성분. 처음에 2였고 두 번째 4였고 세 번째 6이었죠. 3일 때 6, 2일 때 4니까 2씩 곱해주고 있는 거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A 16제곱은 이거는 그대로겠죠? 저긴 몇일까요? 3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민주예요. 2씩 곱해줘요? 보세요. 2, 4, 3, 6. 세제곱일 때 6, 제곱일 때 4. 의심되면 한 번 더 해야 돼. 근데 웬만하면 3개 정도나 맥시멈 4개 정도까지 했을 때 2씩 곱해지는 게 보이면 맞는 거예요. 그냥. 자 다음 보자. 자 이번엔 2 곱하기 2고 0이 0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또 규칙 찾아야죠. 30제곱이 나라네요. 자, 그럼 A 제곱을 하면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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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네. 또 해보자. 쭉쭉 하면 0 다음 하면 4 다음 하면 얘들아 말을 해야지 너네가 이제 붙는다. 그냥 보기만 안 돼요. 마지막 얘 하면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지금 원래 0, 2, 0, 2였는데 0, 4, 0, 4 이렇게 나왔지. 그럼 또 둘 중 하나죠. 2를 더하든가 2를 곱하든가겠지. 그치? 자 뭔지 몰라. 한 번 더 해봐야겠죠. 그럼 A 세제곱이면 A 제곱이 0, 4, 0, 4니까 0이 0이 그대로 쓰고 또 해보자. 하면 0 하면 8 하면 0 하면 이렇게 됐죠. 자 규칙 보이시나요? 2씩 곱해지고 있죠. 지금 처음에가 0, 2, 0, 2였고 두 번째가 0, 4, 0, 4니까 세 번째가 0, 8, 0, 8로 돼 있지. 그러니까 2씩 곱해지고 있잖아 지금. 2였다가 4였다가 그 다음 8 됐다가. 그치?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우리가 30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할 때 너네 규칙에서 금방 찾으려면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요 이렇게 관계를 보세요. 여기 지수랑 여기 숫자의 관계를 보세요. 2가 곱해진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게 지금 3 세제곱일 때 8이잖아. 8이 2의 몇 제곱이냐? 2의 세제곱이지. 봐봐 여기도 2일 때 4지. 4가 2의 제곱이지. 규칙 보이지 이제? 그럼 30은 A 30제곱이면은 그쵸? 0, 2의 30제곱, 0, 2의 3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규칙 보는 거예요 규칙. 당연히 2의 30제곱을 너네 계산하지 않습니다. 2를 30번 언제 곱하고 있니?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해서 규칙을 보려면 최소 3개는 해야 돼요. 최소 3개. 2개 해놓고 규칙 나와 이런 건 없습니다. 알았지?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걸 좀 외우긴 하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 지금은 할 필요 없고. 자, 마지막인가? 그러네. 세 번째. 자, 행렬의 곱셈이 실생활에서의 활용이거든요. 실생활. 그러니까 너네한테 사실 이렇게 주잖아, 표를.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문제부터 보자. 표 1은 두 과일 가게 이 표가 많이 나와, 행렬. 왜냐면 애초에 그 행렬이라는 게 표를 간단하게 바꾼 거거든, 괄호로. 그래서 표랑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자, 표 1은 두 과일 가게 PQ에서 판매하는 사과와 오렌지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P라는 과일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격, Q라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격. 사과 먹고 싶으면 Q 가게 가야겠죠. 그지? 그리고 표 2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구입할 사과와 오렌지 개수예요. 사과, 오렌지 개수. 그러니까 갑은 사과 몇 개 사겠다는 거예요? 3개. 오렌지 몇 개 살 거야? 5개 살 거예요. 을은 사과 몇 개 살 거고 오렌지는 몇 개 살 거고 2개. 자, 이렇게 표 1, 표 2를 각각 간단하게 행렬로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됐죠? 여기는 숫자를 성분으로 쓴 거죠, 지금 보면. 그랬을 때 둘이 뭐하래? 곱하라고 돼 있죠. 그럼 곱하면 A, B, C, D래요. 근데 우리 곱할 줄 알죠? 자, 그럼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결국 뭐냐면 갑과 을이 가게 P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이래요. 갑과 을이 P 가게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과 을이 PQ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을 각각 A, B, C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돼 있지. 자, 이거 싹 지우자. 이거 싹 빼자. 싹 빼고 여기 표만 다시. 봐봐. 갑이 이렇게 산다 했잖아. P 가게에서 살 거야. 그럼 P 가게에서 갑은 사과 3개, 오렌지 5개 살 거지. P 가게 가격도 나와 있지. 그럼 너네 갑이 얼마 지불해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사과 1,200원이래. 갑 몇 개 살 거니까? 3개 살 거니까. 그럼 사과 사는데 얼마 지불해? 3,600원 지불하겠죠. 오렌지 1,000원이 되죠. 5개 사면 되죠. 5,000원 지불하겠죠. 뭐예요, 이렇게? 곱했죠. 이렇게 뭐예요? 곱했죠. 그럼 갑이 지불한 거는 그걸 합쳐서 지불을 하겠죠.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자, 연산 다시 봐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했지. 이렇게랑 지금 곱했지. 이렇게랑 지금 연산할 때 쓴 거지. 이게 우리가 다룬 뭐니? 행렬의 곱셈이지. 이해됐어요? 그럼 갑이 P가게에서 지불한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 얘를 이제 행렬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의 일행이랑 여기서의 일렬을 곱한 거지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오자 이제. 그게 여기서 오니까 둘이 곱했죠. 거기서 A에 해당되는 거죠. P가 P가게에서 지불할 금액인 거죠, A가. 왜? 아이고, 자꾸. 왜? 여기 P각이랑 여기 갑이랑 곱한 거니까. 됐어? 자, 그럼 이제 너네 얘기해보자. 자, 둘이 곱했어요. B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곱할 거지. 그럼 뭐야? 을이 P가게에서 구입하는 금액인 거지. 그럼 C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그래, 갑이 Q가게에서 구입하는 지불하는 금액인 거지. 그럼 D는 뭐겠어? 을이 Q가게에서 구입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 거지. 쌤 말이 됐니?
이게 행렬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저렇게 곱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씩 써야 되잖아. 막 1200 곱하기 3 더하기 1000 곱하기 5 해가지고 막씩 써서 값이 얼마 사요 이렇게 문장으로 쓰거나 막 그래야 되지. 근데 행렬이면은 그냥 행렬을 곱셈으로 표현하면 끝이야. 이게 행렬의 장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보자 이제 다시. 자, 그럼 갑과 을이 갑의 P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이 되죠. 그럼 갑이 P에서 살 때 약간 A였지, 그게. 그리고 을이 P에서 살 때는 B였지. 그러니까 그 둘의 합은 결국 A 플러스 B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을이 두 가게 PQ에서 을이야? 을밖에 없어 저기는 이제. 을이 PQ에서 샀대. 을이 PQ에서 산 거면은 어디야? 을이 PQ에서. 요거니까 1행 2열 여기냐? B죠? 그리고 Q면 2행 2열이죠? D죠? 그러니까 B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제 요 멘트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A 보면은 갑이 가게 B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 아까 계속 그거를 손짓발짓 이용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봐봐. 자, 저렇게 표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집중해야 돼. 요런 게 잘 나와 교시험에. 자, 그럼 A, B가 이거래지.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이 문구점 어디에서? Q에서 연필과 볼펜을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이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문구점이 PQ가 있어. 어디만 보라는 거예요? Q만 보라는 거예요. 갑과 을이 동시에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랑 하면 딱 되는 거죠. 2행 1열이죠. 을은 2행 2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게 뭐인 거야? C랑 D인 거지.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할게요. 처음에 어색하다니까. 안 해봤잖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색해. 하지만 숙달 되면 여기가 제일 쉬운 곳이야. 됐습니까? 제일 쉽다라기보단 전혀 어렵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전에 너네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곱셈이 익숙해져야겠죠? 그러니까 곱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마 금요일이면 행렬 끝날 거예요. 자, 보자. 이제 곱셈 성식. 봐봐, 얘 파트가 따로 있잖아. 곱셈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다. 제일 중요한 거. 합과 곱이 정의되는 행렬 A, B, C에서 자 우리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A, B랑 B, A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앞에서는 곱셈 자체를 할 때 A, B는 정의가 됐고 B, A는 정의가 안 됐었잖아. 그래서 다를 수도 있다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했냐면 합과 곱이 정의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건 따졌잖아. 더 하려면 어때야 돼? 뭐 서로 같은 꼴이어야 돼. 뭐 곱하려면 어때야 돼? 그런 조건들을 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다 성립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성립된다는 상황인 거야. 그랬을 때도 교환법칙은 성립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환법칙이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라고 돼 있어요. 자, 왜 중요하냐? 자, 이거 잠깐 국어, 영어 공부할까요? 너네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렇게 말해보자. 자,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8시에 등교를 한다. 전부 다예요.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8시까지 등교를 한다. 맞나요?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안 그런 학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 이런 뜻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란 거죠.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성립할 때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돼.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유형이 따로 있어.
그게 시험에 100% 출제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요 새끼 때문에 뭐가 문제가 하나 발생하냐면 우리 행렬 연산할 때 학생이 앞에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그랬잖아. 너네 평소 계산하는 것처럼 해라. 평소 계산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쌤이 얘기했지. 뭐 더하거나 빼기 했을 때. 근데 평소 계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안 해? 2 곱하기 3, 3 곱하기 2 맞잖아, 성립하잖아.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며. 그치?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너네가 연산이라고 할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너네 중간고사까지 대표적으로 많이 한 곱셈 공식이 있죠. 그 곱셈 공식이 안 돼. 왜? 너네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한다고 쳤을 때 너네 막 처음에 그냥 이렇게 곱하는 식으로 배웠을 때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잖아. 맞죠? 안 틀리죠? 자, 근데 여기서 AB랑 BA는 어떠니까? 같은 거니까 우리가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지.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실수 계산에서 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행렬에서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야. 이게 끝이야. 행렬에서는. 왜? 얘랑 얘는 일반적으로 어떠니까?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봐봐. 이런 문제라고 보자. A 더하기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B제곱을 만족한다는 게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곱셈 공식이지. 이게 성립한다고 돼 있지. 그럼 그 말은 AB랑 BA가 어떻단 소리인 거야? 같다란 소리인 거지. AB랑 BA가 같아야지 2A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원래는 안 된다며. 근데 얘가 지금 강제적으로 된다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뭐인 거야? AB랑 BA가 같았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는 거예요. 설마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끝이라고. 원래는 여기서 끝이라고. 근데 얘랑 지금 같으니까 2AB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AB랑 B 같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다시 정리. 너무 중요한 곳이고 무조건 시험 나오는 곳입니다.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무슨 법칙이 성립 안 된다고요? 곱셈에선?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공식을 원래 쓸 수 없다. 곱셈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쓸 수 없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될 때의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행렬에서 성립했어.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는 소리인 거야. 만 조심하면 내 나머지는 다 그냥 너네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이거는 너네 평소 계산이랑 똑같아요. 뭐 분배 다 하잖아요. 아, 근데 요거 하나만.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말 바꿔볼게요. A, B, C가 실수였다면 어떨까? 상관없죠. 근데 행렬에서는 무슨 법칙이 성립 안 한다고? 그래서 얘가 성립 안 돼요. 왜? 우리 분배할 때 이렇게 분배하지. 그럼 A가 앞에 있지. 그래서 AB 더하기 AC가 돼요. 근데 우변은 어때? A가 뒤에 있지. 그럼 뒤에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BA 더하기 CA라고 써야 돼요. 뒤에서부터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 했으니까. 써봐야 되니? 응.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시험 문제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좀 난이도가 있게끔 내고 싶어요. 이 교환 법칙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잘 신경 써야 돼. 쌤이 자꾸 강조하고 있잖아. 그리고 뭐 참고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A, B, C 괄호 없애고 써도 상관없다. 또 개념 플러스라고 해서 지금 뭐 이해가 잘 안 돼 쌤이 막 숫자로 얘기 안 해주고 자꾸 말로만 해서
그럼 여기 한번 가볍게 읽어봐. A랑 B를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A, B를 했어. A, B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B, A를 했어. 그럼 B를 앞에 쓰고 A, B 뒤에다가 쓰겠다는 거 아니? 그래서 이렇게 나왔대. 결과가 어때? 다르다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 그래서 요것도 안 돼. 집중. 곧 끝나. A, B의 완전 제곱이라 할 때 너네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 A 제곱, B 제곱이라고 쓰잖아. 이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A, B의 제곱이란 게 뭔 말이야? A, B를 몇 번 곱하란 거야? 2번 곱하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평소 계산에서 어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냥 A 제곱, B 제곱이라고 바로 쓰는 거 아니야. 근데 행렬에서 그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냥 어딨어? 이 사들 냅둬야 된다고. 여기서 제곱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그리고 곱셈 공식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곱셈 성립 안 한다고. 곱셈 공식 성립 안 한다고. 너네 합칠 때 너 맨날 기분 좋게 뭐해? 제곱 빼기 제곱하잖아. 제곱하기 제곱하잖아. 그것도 안 된다고. A 제곱 빼기 B 제곱 아니라고. 왜? 분배해보면 알아. 분배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AB 플러스 BA잖아. 원래는 어때? 이렇게 없어지잖아. 원래는 없어지잖아.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되니까 얘네들이 못 없앤다. 야, 내 성격이 지금 원래 이쯤 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씩 다 봐주는 이유가 뭐야? 졸라 중요해서야. 알지? 그리고 너네가 이제 뭐지? 잠시만. 응. 자,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바로 이번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문제까지는 안 풀게요. 여기까지만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잉? 두 행의 AB가 있어.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거야. 되게 잘 나와. 잘 봐잉? A랑 B를 곱했던 0이래. 그럼 너네가 평소 하던 계산이 뭐예요? 이 결론은? 둘 중 하나가 0이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행렬은 둘 다 0이 아니어도 0 곱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예시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행렬이 어색하다고. 처음 어색하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교환 법칙 이런 게 다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계산이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지금 둘 다 보면 영행렬이니까 둘 다 영행 아니죠. 영행렬이라는 건 뭐였어? 그러니까 여기 0이라는 게 영행렬을 뜻하는 거예요. 숫자 0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분이 0이 0이에요, 거잖아. 근데 영행렬이 아니지. 근데 곱해봤어, 실제로. 그럼 봐봐. 1, 2, 마이랑 0 나오지? 다 0 나오거든요? 그래도 0이 나왔죠. 어때요? 둘 다 0이 아니어도 영행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번째도. 그렇다고 너네가 예시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워주면 사실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그냥 일단 A, B가 0이라 해서 둘 중 하나가 0일 필요는 없다. 요거 가지고 너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봐. 생년. 얘는 곧 별표 하나만. 얘는 별표 하나만. 2번은 별표 2개 했지. 3번, 3번 하나야. 여기도 봐봐. A, B, C에 대해서요. A가 영행렬이 아니래요. 그럼 너네 평소 계산 어때요? A, B랑 A, C가 같대. A가 0이 아니래. 그럼 뭐 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 약분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럼 B는 C 나오겠지. 성립 안 한대요. 이것도 안 한대요. 왜냐면요, A가 이거고 B랑 C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지금 예시가? 그래서 A, B랑 A, C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B랑 A, B랑 A, C가 같다 해가지고 B랑 C가 무조건 같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B랑 C가 달라도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지금 이것들이 다 곱셈 공식도 안 돼, 근구하는 것도 안 돼, A, B가 0이면 둘 중 하나가 0, 이것도 안 돼, 약분도 안 돼. 여기서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처음에.
두세 번 잘 봐봐 천천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직접 한번 계산해봐. 그러면 많이 손에 익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이런 걸 줬다는 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또 있나? 없네. 그래서 여기 내용은요, 쌤이랑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내용이랑 그 다음에 여기 단위 행렬이라는 것까지 이용해가지고 행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